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무장색 패기가 특히 뛰어난 캐릭터 탑1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무력 대비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 종합적인 무력, 무장색 패기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더 높다고 한들 순위가 아래에 랭크될 수도 있으며 아예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0위에는 자칭 거프의 라이벌 돈칭자오가 선정되었습니다. 돈칭자오는 머리의 무장색을 극도로 단련하여 잠시나마 거프의 주먹을 받아내는 모습을 연출한 무장색 패기의 고수인 인물입니다. 돈칭자오는 과거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대적이라고 불리우며 이름을 떨친 해적으로 자세한 설정이 공개된 인물은 아니지만 명성만큼은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돈칭자오를 고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거프의 견제를 받은 인물이며 거프가 돈칭자오를 꺾기 위하여 산을 박살내는 훈련을 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거프는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칭자오는 거프에게 비록 패배하긴 하였으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나마 거프의 공격을 버텨내는 엄청난 방어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불사조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는 공식 설정상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는 설정을 지닌 인물이기에 당연히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강자들이 범람하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흰수염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이며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뿜어내는 기술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충격파처럼 사용하여 공격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키자루에게 불다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땅에 처박아 버렸으며 아오키즈를 기습하여 아오키즈를 날려버리며 루피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마르코는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며 킹과 퀸에게도 수차례 유효타를 주었으며 빅만과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8위에는 혁명군의 2인자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기 이전까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했던 인물이며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으로 혁명군 2인자에 오른 무장색 패기의 고수입니다. 사보는 루피 에이스의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해군대장이나 상황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에게 폭격을 당하며 사망할 위기에 처했기에 사보는 천룡인들과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사보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 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왕코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 바제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경호 중이던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혀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위에는 네오 해군의 원수 제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제파는 팔을 잃은 이후 무장색 패기로 팔을 재현시킬 만큼 무장색 패기가 강한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대등하게 겨룬 강자입니다. 제파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제파는 해군의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무력이 강해서 이름을 떨쳤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쟁보단 육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거프와 센고쿠보단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 대장들보다도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제파는
제파는 육성에서만큼은 최고였던 인물인데요. 거프는 제파를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파는 현 해군의 대장, 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성들의 스승이며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를 키워낸 전설적인 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파가 해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며 어쩌면 거프와 센고쿠보다도 해군에 끼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말년에 세계정부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며 결국 세계정부와 적대관계가 되어버렸고 해군을 탈퇴한 뒤 네오 해군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6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독자적으로 류오를 익힌 무장색의 고수이며 자신의 제자인 아카자야 군함자들에게도 류오를 전수해준 인물입니다. 그렇게 오뎅은 무장색 패기의 활용도와 응용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뎅은 어느 날 우연히 흰수염과 만나게 되었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으나 쿠로즈미 히구라시의 난입으로 결국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상 카이도우에게 압도하였으며 도원 토츠카를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카이도우에게 검사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오뎅은 흰수염 로저와 모험 이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가 되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의 오뎅은 상황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패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이기에 모든 패기를 극한으로 수련하였고 무장색 패기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련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사왕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사왕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게 밀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맞추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4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무장색 패기의 상위 단계인 류오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카이도우 이상의 무장색 패기를 연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지녔음을 암시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 하라본과의 수련을 통하여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패위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P0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선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세계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의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지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렸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라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3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류마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구국도를 만들어낸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인물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미호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호라고 불리며 미호크와 비견되는 검사는 전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이며 현재로서 미호크를 견제할 만한 검사는 밀짚모자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수염의 적단의 2인자 비의 시류, 흰수염의 적단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 백운 대장 후지토라 이쇼 정도밖에 없으며 이들조차도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상황 샹크스와 오랜 기간 라이벌로 불렸으며 브랑류가 검술만 놓고 본다면 샹크스보다도 미호크가 뛰어나다고 말할기에 미호크는 최소 상황급 강자임을 알 수 있으며 상황 최고 간부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해급 상황 최고 간부라고 불리우는 아오키지와 비교하여도 미호크는 한 수 위의 강자라고 평가받을 만큼 미호크는 상황 간부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강자이며 사실상 상황과 대등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강자입니다. 2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오직 무장색 패기와 주먹만으로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이기에 거프의 무장색 패기는 당대 최고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신 류마와 함께 원피스 역사상 무장색 패기가 가장 뛰어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수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 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중장에서 진급이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렸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배양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자들과의 대결에서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세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계를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칭다오를 잡아내기도 했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1위에는 초대 영구국도 제작자 도신 류마가 선정되었습니다. 류마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영구국도를 만든 인물로 류마는 슈스이를 영구흑도화하였고 류마가 만든 슈스이는 무려 900년간이나 흑도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을 잡아내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 등극했으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국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국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